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깐부 할아버지 오일남으로 열연을 했던 배우 오영수 씨가 미국 골든글러브 TV 드라마 부문 나무 조연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골든글러브에서 한국 배우가 수상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고요. 밤사이 외신들도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영화평론가 강유정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워낙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신드롬을 일으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이제 수상자가 오영수 씨 나무 조연상을 거머쥐게 됐네요. 사실 작품상까지도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을 거로 봅니다. 넷플릭스에서 워낙에 2021년 화제작이었고 거의 네. 전 세계적인 신드롬이었기 때문에 네. 단순히 이제 작품성 이상의 대중성과 함께 수상을 노렸지만 결과적으로 보자면 골든글로브란 상 자체가 매우 보수적이고 네. 한편으로 지금 또 여러 스캔들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나름의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고 꽤나 용기 있는 판단을 내렸지만 예. 무엇보다도 오영수 배우가 연기한 오일남이라는 이 역할과 캐릭터 자체가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에서 매우 중요한 반전의 키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역할에 대해서 인정하고 또 한편으로는 오영수 배우 연기력에 대한 평가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수상 소식이 전해진 다음에 이정재 씨, 이병헌 씨 같이 이제 연기했던 배우들도 이제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밤사이에는 외신들도 오영수 씨의 수상을 이제 상당히 축하하는 의미의 보도도 이제 냈는데 말이죠. 그만큼 좀 오영수 씨의 수상이 좀 남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약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수상을 했을 때 오히려 이제 과거에도 탑스타였다가 나중에 상을 받는 경우, 그러니까 일테면 공로상과 같은 역할을 많이 우리가 기대를 했었죠. 특히 예. 한국에서는. 그런데 오영수 배우 같은 경우는 물론 자신의 인생을 계속 배우로서 살아오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큰 상을 오히려 국제 무대에서 받았다는 게 되게 독특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예. 그리고 여기서 오일남이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캐릭터를 나이가 많은 노배우가 맡고 그리고 그 노배우라는 캐릭터 자체를 굉장히 잘 살려서 드라마의 어떤 드라마성을 이제 높이 세웠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 배우에 대한 인생의 역정에 대한 어떤 찬사도 들어가 있고요. 예. 그 내부적으로 오징어 게임이란 드라마에 대한 찬사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일남을 역할했던 오영수 배우에 대한 예. 어떤 평가까지 다 들어간 게 그런 반응들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한국인으로서는 처음 골든글러브를 수상을 한 거고 한국계 배우 중에서는 또 받은 적이 있더라고요. 세 번 있고 두 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샌드로라는 여배우가 아마 네. 그레이 아나토미라는 것을 통해서 여우 조연상을 받았고 킬링 이브로 여우 주연상을 받았을 때 우리나라도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계 여배우였기 때문에. 네. 그리고 아카파나라는 이 배우는 중국계와 한국계 혼혈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 한국계이긴 하지만 모두 영어를 자기네 모국어로 사용하고 아하. 있는 거의 제1 언어로 사용하고 있고 예. 연기조차도 다 영어로 했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죠.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오영수 배우는 한국어로 한국 감독, 그랬죠. 한국 배우 스태프들과 함께 연기했다는 게 아주 커서 이번 예. 수상은 단순히 한국계 이상의 한국어 배우라는 점을 좀 강조해야 될 듯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오영수 배우를 처음 접하신 분들도 이제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동안의 영화나 드라마에서 노승 역할로 많이 등장을 맞습니다. 하셨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연극 무대에서 상당히 이제 잔뼈가 굵으신 분이고요. 연극 무대 지금도 연극 무대 서고 계신데요. 네. 그 연기 아마 토대를 연극 무대로 생각하시고 계속 고집을 하고 있는 배우고요. 네. 아마 김기덕 감독의 가장 유명한 그 스님 역할을 한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에서 바로 이제 거기서도 아주 의미 있는 노승 역할을 했었고 예. 사실상 한국의 문화와 영화에 관심이 있었던 세계에 조금 빠른 어떤 관객들은 이미 거기서 눈도장을 찍고 이 배우에 대해서 한국의 이미지를 담고 평가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수상한 다음에 이제 많은 스토리들이 나오곤 하는데 치킨 프랜차이즈에서 광고 제의도 있었는데 그걸 또 거절하셨더라고요. 네, 예. 되게 최근에 특히 소위 말해서 물 들어왔다라고 네. 하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좀 그해 그해 부상되는 어떤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종목들에 오랫동안 주목 못 받았던 분들이 주목을 받게 되면 가장 먼저 진출하는 것이 광고 시장이라면 그러니까요. 오히려 오영수 배우 같은 경우는
지금 연세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라는 표현을 하셨고 수상 소감에서도 어떤 표현을 하셨냐면 난 좀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네. 좀 겸허한 표현과 함께 우리 속에 세계가 있다라는 약간 자긍심을 높이는 말을 해줘서 그저 개인의 영광에 사적으로 멈추지 않고 네. 이 기회가 사실은 K컬처, 한류 문화의 굉장히 중요한 흐름에 있어서 자신의 수상을 자리매김해서 역사적으로 기록이 남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영수 씨가 수상을 하기 전에 더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골든글로브를 봤던 게 조금 전에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인종차별 논란도 있었고 다양성 배척 뭐 이런 것 때문에 여러 영화 관계자들이 노미네이트는 됐지만 후보로는 올랐지만 이제 그 수상식에 참여는 하지 않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미국 주류 사회에서 늘 발생하는 일이긴 합니다. 뭐냐면 겉으로는 굉장히 공정한 척하지만 매우 인종적으로 좀 차별이나 혹은 배타성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네.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기생충의 4개 주요 부문 수상을 통해서 그런 논란으로부터 좀 탈출한 바가 있죠. 무슨 말이냐면 이 오징어 게임 수상을 통해서 어떤 점에서는 골든글로브도 이런 논란에서 비껴나가고 싶었을 거다라는 겁니다. 78명의 모든 회원들이 네. 다 백인, 이제 흑인이 없었다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가 됐고요. 왜냐하면 예. 작년 같은 경우는 흑인 주연 혹은 흑인 스태프 영화들이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는 해였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여기서 좀 소홀하게 대한다라는 오해 혹은 의혹이 있었는데 그 의혹이 네. 알고 보니 구성원 중에 없었구나라는 어떤 사실로 판명이 되었고요. 무엇보다 그 회비에 대한 유용 문제라는 점에서 이제 회계 불투명 문제도 그렇군요. 또 얘기가 됐고 한편으로 또 여성 배우들에 대한 성희롱과 성추행이 좀 있었다라는 여러 가지 불명예스러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 오히려 저는 골든글로브가 넷플릭스 덕을 봐서 그리고 그렇군요. 이 오징어 게임 덕을 봐서 여러 논란을 좀 회피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로 삼고 싶지 그래서 않았을까 그런지 싶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이제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였고 트랜스젠더가 최초로 이제 트로피를 이제 받은 경우도 있었고 말이죠. 여우 주연상 중에는 TV 드라마 부문, 영화 부문에서 푸에르토리코계 여성 배우가 또 수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제 아카데미 시상식도 4월인가요? 네. 이제 남아 있고 앞으로 우리 문화, 우리 영화, 우리 영화인 수상 가능성 어떻게 지금 보세요? 아마 드라마를 좀 주목하셔야 될 듯합니다. 에미상이 보통은 5월에 이제 진행이 되는데 올해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에미상에서 넷플릭스 그리고 한편으로 오징어 게임이 어쨌든 2021년에 최고의 컨텐츠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중적 평가를 어떻게 권위 있는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와 함께 권위 있는 상들이 대중적인 어떤 호응을 못 따라간다는 비판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상의 좀 결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강유정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